주로 지하부, 그러니까 아까처럼 뿌리 딱 박힌 그 부분에서 얘네들이 딱 씹는단 말이에요. 뿌리 타고 막 이동을 하거든요. 그 하얀 거, 엊그저께도 제 영상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딱 씹힌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상처가 났어. 그럼 거기 이제 잿빛곰팡이 뭐 균이라든가 다른 이제 토양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균들이 침투를 해서 물러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살충제를 먼저 쳐요, 살균제를 먼저 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살충제부터. 우리가 곰팡이병 또는 그 뭐 탄저병도 곰팡이성 질환이에요. 그래 뭐 검은색 반점이 생기는 마찬가지고, 뭐가 입이 막 짓물러 그러면 살균제부터 치려고 하거든. 근데 사실은 조금 깊이 조금만 더, 예를 들어 데이터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잎에서 깍지애들이 씹어먹는 게 그렇게 많아요. 우습게 볼 게 아니야. 참 같은 경우도 이런 아가보이데스도 두텁잖아요. 요 틈에 들어가서 다 씹어먹어.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특히 저희 집은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의뢰가 많이 오니까 제가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그 샘플이라든가, 이번에도 코너 때문에 겸사겸사 이제 위에 올라가서 매니아들 키우는 거 환경도 봤지만,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야, 이게 여기서만 생기는 게 아니었네, 야, 이렇게도 생기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벌레에 의한, 흡집에 의한 감염에 되는 것도 무시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네들 사진하고 올려드렸고, 그래서 추가로 나는 여태 약 없이 잘 키웠다고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집에서 소량을 키우는 분들을 제외하고 합숙하는 키핑장 및 개인 하우스는 사실 약제 없이는 모든 식물에 피해 없이 관리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단체 생활, 말 그대로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네, 제주도에서 오네, 부산에서 오네, 대전에서 오네,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서 어찌 보면은 밀집도가 높아. 딱딱딱딱딱 붙어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병균이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생기면 확산되기가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우스는 고온 다습에 되게 취약해. 뭐 요즘에 뭐 진짜 좋은 시설은 뭐 에어컨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하우스에서 차광막이라든가 선풍기나 팬으로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균이라든가 해충의 피해가 많아. 다만 이제 나는 이게 가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사장님 여태까지 뭐 없이 약 없이 잘 키워왔어요. 그보다 몇 년 뒤에 가보면 결과는 똑같아요. 내가 눈치를 못 챘다든가, 또는 그 전에 내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위에 깍지가 있는데도 몰라 본인들이. 저는 아는지 알았어. 근데 일부러 왜 얘기를 안 하냐면, 그런데 가도 저는 일부러 지적질 안 해요. 제 아는 체 안 해요. 솔직하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깨우쳐 드려. 사정없이 깨우쳐 드려. 그냥 눈물 찔끔 날 정도로 물어보신다면 요러요러한 부분을 요렇게 하셔야지 요렇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깨우쳐 드리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좀 안다고 누구 옆에 가가지고 뭐 이거 그거 그게 아닌 게 사실 많아요. 그 다음에 기분이 나빠. 내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괜히 좀 아는 체 뭐 이렇게 좀 안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그 빈정상해요. 저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매장이라든가 뭐 농장이라든가 사장님들이 물어보면은, 뭐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요런 게 시설을 좀 하고 요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서 요런 약재 살포하시고 이렇게 영양 시비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어보면은 그렇게 해서 뭐 컨설팅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나가긴 해요. 많이 나가긴 하는데, 어찌됐든 매니아 분들 키울 때는 물어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안 물어보면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나올 때도 많아요. 요번에도 가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나한테. 아니 나는 다 아는 줄 알고 알았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지. 선풍기 방향 이렇게 하니 여기서는 이 선풍기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작업을 할 때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그래서 이렇게 됐고,
가끔은 살충제도 방제를 하여 100% 방제는 어렵지만 최소화하여 확산을 막는 데 필요는 할 겁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럼 리토스 코노뿐만 아니라 일반 다육이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글에 제가 하는 방식이 때로 무식하게 보이지만 초보자들은 겁이 나죠. 왜냐면 뭐 여태까지 카페에서 보고 이렇게 하셨던 선수들이야 뭐 저희한테 배우셔서 어찌됐든 자료 보시고 뭐 매장을 차리시던 개인하우스를 하던 다른 데 키핑을 하던 동네 손님들이던 봤던 거라 낯설지가 않고 본인들이 해보니까 이거 괜찮네 라고 이제 하셔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저희 집 뭐 제가 얼마나 지금 보니까 그때 뭐야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14,000인가? 만회인가? 뭐 그런 거 뭐 얼마나 보셨겠어요. 지금 700몇 명이 보통 한번 며칠 지나가면 조회수가 300에서 500?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낯설죠. 낯설고 저 자식은 무식하게 저긴 하니까 초보자들은 엄두도 안 나. 저 이상한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가 전혀 다른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초보자들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코노리토스는 뿌리 끄댕이까지 잘라내서 그것도 모자라 퐁당퐁당 2회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부에 최근에도 저쪽 위쪽에 언니가 키핑장을 갔을 때 방제를 안 하신 분이야. 어찌됐든 자기들 취향이야. 내가 키우는 방법이고 그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제를 안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나중에 이게 확산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1년, 2년, 3년 차곡차곡 가면서 여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방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드렸냐면, 이거 다 떼어내고 분갈이를 그냥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떼어내고 말렸다가 퐁당퐁당 아시죠? 뭔 소리인지. 2회에서 3회 천천히 하면서 한 방에 다 하지 말라고, 한 방에 전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접근해 보시라고 해서 천천히.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저는 요즘에도 지금 이게 어제도 댓글에 지금 분갈이 해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잖아요. 1년 연중 분갈이를 하자라고 퍼뜨린 장본인으로서 초창기부터 저는 실내 식물, 우리가 이제 실내 식물이잖아요. 분갈이의 그 개념을 언제 하고 안 하고 솔직히 그렇게는 안 봐. 노지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분갈이 시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느 계절에 어느 때 식물이 물을 잘 빨아먹고 그런 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실내 식물이잖아. 그 다음에 제가 다육식물의 위대한 능력, 건조에 강한 능력, 그게 있기 때문에 연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연중할 때 이런 상황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분갈이를 지금 막판은 아니지, 지금 제가 피치를 올리는 게 코노하고 리톱스예요. 그때도 엊그저께 제가 이제 재미 삼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는데, 보석에 보석을 담다 마우가니 피치칼라에서 나온 거를 파종을 한 거고, 빨간 애들은 일반 청색은 일반 마우가니였는데, 뭐 결론은 뭐 생긴 게 외형이 그냥 마우가니니까 뭐 마우가니를 퉁 치는데, 걔를 6월 달에 제가 영상에 커팅 해가지고 찍은 게 있죠. 6월 중순인가? 10며칠? 20며칠인가? 그때 하고 7월 뿌리 확인을 한 게 언제냐면 7월 초인가 중순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 보통 알려진 시기도 아니고. 그거를 다시 뿌리를 자르고 다시 꽂았어요. 저는 그냥 연중해. 그게 맞다고가 아니라 안 죽는데? 저는 그때 6월 달에 그때 분갈이 한 거 한 개도, 지금 엊그저께 저 뽑아가고 영상 한 개도 안 죽었어요. 물은 게 하나도 없어. 뿌리는 거의 다 내렸고. 그러면은 그게 내가 뭐 되게 뭐 실력이 있어서, 물론 중간에 뭐든 다른 약재라든가 살 버려라고 뭐라 했겠지만, 그런 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키우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때나 해요. 지금이 제일 저는 적기야. 손님들이 없어서. 손님도 없으니까 저는 지금 제 생각은 가을에 할 거를 지금 7월하고 8월 달 다 끝내려고 해요. 지금 결론은 하나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다육식물의 위대한 특징, 건조에 강하다. 지금 뿌리 이것도 완전히 댕강 냈죠. 이걸 요즘에는 가위로 안 자르고요, 얘를 그냥 요렇게 해서 손으로
톡 까버려. 그러면 여기 그 뿌리 요쪽 지제부 요쪽이 맨들맨들해져요. 가끔 왜 우리가 뿌리 심났다고도 표현을 하는 그런 저기 그 수간, 그게 볼록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되나 완전히 도려낸 상태, 하얀 뿌리 그 메인 그 수간이 있는 그 붙어 있는 그 상태로 만들 때가 많아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게 영상에서는 안 보이실 건데 허예요. 없어. 그냥 1mm도 안 남겨 놓은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제가 2주는 말리라고 해요. 10일에서 2주, 뭐 최하 일주일. 그냥 저는 내일 저쪽 하우스 넘어가서 다 꽂아. 이렇게 꽂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언제 뿌리 내려? 뭐 8월 말이나 9월 달에 내리겠지. 그러면 몇 달 남았어요? 한 달. 빠르면 제 생각에는 3주 안에 뿌리 내립니다. 여름에. 그러면 뭐 끝난 거잖아. 뭐 분갈이 시기가 뭐가 아니야. 뭐 이게 제가 맨날 물 막 주겠어요? 가볍게 주지? 물을 안 줘도 되고 살짝만 줘도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기존에 뿌리 있는 거 물 관리하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하다니까요. 옛날 영상 보시면 그 논리가 나와.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문제가 많이 되면 안 하잖아요. 오히려 장마보다 지금이 더 유리해요. 중간에 지금은 고온이 있어요. 되게 습하진 않아. 장마 기간이 거의 이제 끝났죠. 뭐 일부 지역은 또 비가 뭐 여기도 뭐 오늘 내일 뭐 온다고는 하는데 균이 비교적 없다고 저는 봐. 여태까지 저는 방제를 계속 했으니까 일반적인 균이 많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분갈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통합적인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퐁당퐁당을 해서 깍지벌레 이거 다 까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방제를 다 해놓은 거라 그게 없다고 보는 거고, 의심이 나는 거는 또 따로 추려 가지고 말리고 퐁당퐁당을 2회 이상을 해요. 2회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꽂아놔. 그렇게 하고 그게 완벽하게 돼야지만 나중에 지제부에서 생기는 병, 그 다음에 토양전염병이라든가 다른 질환이 그래서 일단은 좀 해제가 되는 거죠. 벌레가 일단 없으니까 깔끔하게 자란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무슨 병이 뭐 이 잿빛곰팡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사리움이든 뭐든 그런 균류가 생겨도 그것만 약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 원형 사이클이 뿌리, 뭐 성장 조건, 뭐 토양, 영양, 약재, 뭐 물주기, 이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벽을 기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알아서 완벽해져 가요. 손실을 보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 얘기고, 한 번 생기면 방제가 상당히 어렵기에 잘 참고하셔서 병충해 적은 취미생활 하시길.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눈으로 보이는 게 역시나 전부가 아니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식물을 취미생활이든 아니면 이렇게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일반 매장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시거든요. 취미생활이든 내가 수익 사업을 하든 어떠한 거에 대한 이거 조금 뭔가가 나왔을 때 그 원인에 대한 처치를 한쪽 방향만 생각을 하면은 다 흐트러져 버려요. 돌발 변수라든가 환경 편차라든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상당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내가 10년을 키웠던 20년을 키웠던 내 공간 안에서 키운 거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샘플도 의뢰해보고 학자들의 지식도 빌려오고 과학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다 보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이렇게 좀 아는 척을 많이 하니까 이거 무슨 병이에요? 저는 대답을 안 해. 모른다고 그래. 왜냐면 섣불리 말씀을 못 드려. 지금도 아까처럼 제가 예전에도 그 리톱스 수년 전에도 이게 그 마우가니가 옆에가 짓무르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파종을 한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떠한 약재를 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그러면 모잘록병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곰팡이성 계열 그렇게 한번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그게 제가 공론화 시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 질환이 잿빛 곰팡이일 수도 있고, 다른 이제 후사리온 균주에 의한 토양전염병이라 다른 뭐 이렇게 이래서 되게 많아요. 되게 다양해요. 어찌됐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해. 그게 아니고 단순해. 보세요.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작용 기작이 다른 두 가지 약재. 어느 매니아가 저기 장갑 낀 놈 뽀니네 사장이, 그게 아니고 일반 화학적 방제를 하실 때, 또는 친환경자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자재는 제가 작용 기작에 따라서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게. 화학적 방제도 마찬가지고, 야 저기 누가 오래 키운 사람이, 어느 박사님이,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농약방 각 지역 농약방 가셔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여건은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 그럼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다육이가 이렇게 물러지는데 작용 기작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약재를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가서 약 주세요라는 거랑 개념이 달라져요. 그분들이 이 사람이 좀 뭘 알고 왔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섣불리 못 줘. 아무거나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추천을 이렇게 드리는 거야. 대규모의 그 농장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뭐 매장이 대규모라고 몇 평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항생제 계열 마이신, 세균성 무름병보다는 저는 그냥 곰팡이성 계열의 약재만 살포를 해도 충분한 성과를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도 차이가 없어. 물론 일부는 세균성 무름병 질환이 나와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해마다 보낸 샘플은 현재까지 100% 곰팡이성 질환밖에 안 나왔어.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일반화 시키지 않으며, 일반 식물이든 다육식물이든 일반 식물을 기준으로 해서 세균성 질환은 20-30%고요. 나머지 70-80%가 곰팡이성 질환이 일반 식물도 많아요. 다육식물도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 퉁 치는 거예요. 퉁. 물러서 죽지만 그 무름병을 세균성 질환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곰팡이병이 여러 개 나왔다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용 기작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약재, 그럼 돼. 그리고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 교호 살포라고 그래요. 교호 살포. 번갈아 가면서 살포를 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팁, 잎만 뿌리지 마시고 뿌리까지 적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은 화학적 방제를 안 해요. 일반 곰팡이성 계열의 농약을 사용하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은 말씀을 친환경자재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싹이라든가 노피엠을 활용을 할 때 저는 되게 특별하게 되게 뜨거운 날씨가 아니고 되게 추운 날씨가 아니면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제가 칼슘 얘기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리죠.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지 병이, 아니면 제가 깨끗하게 그 새뿌리를 내서 키워서 그래서 병이 적은지, 피트모스나 저희가 사용하는 토양, 피트모스나 그 안에 유용 미생물이 있어서 좋은지, 또는 제가 그 하우스 환경을 쾌적하게, 사실 쾌적한 건 아닌데 만들어서 좋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어그러진다는 거야. 이게 단추를 잘못 끼우면 왁구가 안 맞는다고. 왁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근차근 접근해 가시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그때 장갑 낀 놈이 얘기했던 게 이 얘기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매미가, 오이씨, 매미 사라졌네. 근데 귀뚜라미가 난리네. 날씨가 덥죠. 이제 열대야도 슬슬 이제 밤온도도 올라가고, 그래봤자 한 달입니다. 한 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온도를 통해서 물을 주실 거면 이번 주에 물을 좀 어느 정도 주시는 게 후반기에는 더 더워지니까 유리하고요. 나는 전혀 자신이 없어 그러면 끊어 주시고, 처서 즈음부터 8월 23일 전후부터 물량을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엄마, 가자, 일어나.